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쇼핑을 하기 전에 미리 머무는 게 좋아요. 자, 1번 메모하는, 2번 결제하는, 3번 적립하는, 4번 할인하는. 자, 충동 구매가 무엇인지 일단 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충동 구매, 구매는 사다라는 뜻이죠. 자, 충동 구매는 물건을 살 필요나 생각이 없었어요. 없이 물건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사고 싶어져서 물건을 사는 행동을 말합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물건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살 때 그런 행동을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자,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쇼핑을 하기 전에 미리 머무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게 좋아요? 사야 할 물건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메모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게 좋아요가 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오늘 살 것 해서 필요한 물건을 써가지고 가면 그걸 보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살 계획이 없었던 물건은 안 살 수가 있어서 충동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의 메모하는이 되겠습니다. 자, 결제하다는 물건을 살 때 뭐 카드로 결제하다, 뭐 현금으로 돈을 내다 그럴 때 쓰는데 보통 카드로 결제하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나오면 결제하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립하다는 포인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적립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할인하다는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아요. 그럴 때 할인하다를 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메모하는이 되겠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쇼핑을 하기 전에 미리 메모하는 게 좋아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요즘은 결혼하고 부부가 둘 다 일하는 이런 부부도 많고 직장 생활 때문에 평일에 떨어져 지내는 주말 부부도 많다. 1번 대가족, 2번 다문화, 3번 핵가족, 4번 맞벌이. 자, 앞부분에 답이 있어요. 요즘은 결혼하고 부부가 둘 다 일하는 이 부부. 자, 결혼을 한 후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일해요. 이런 부부를 맞벌이 부부라고 하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도 많고 직장 생활 때문에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주말이 아닌 거죠. 평일에 떨어져 지내는 주말 부부도 많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와 주말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대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부터 부모님, 자녀까지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대가족 또는 확대가족 이렇게 말합니다. 3대가 함께 사는 거죠. 조부모님부터 부모님, 자녀까지. 자, 핵가족은 반대로 조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녀가 함께 살아요. 이런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고요. 다문화 가족은 엄마 아빠의 국적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었어요. 다문화 가족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의 맞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노력한다면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1번 절대로, 2번 아무리, 3번 저절로, 4번 꾸준히. 자, 노력하다. 어떤 것을 열심히 하다. 그런 얘긴데요. 자, 어떻게 노력해요? 절대로, 아무리, 저절로, 꾸준히. 자, 노력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꾸준히 노력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꾸준히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준히는 거의 변함이 없이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절대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뜻으로 절대로 뭐뭐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내일은 시험이 있어서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꼭 일찍 와야 돼요. 반드시 일찍 와야 돼요.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아무리는 보통 아도어도하고 함께 씁니다. 아무리, 아도어도 사용해서 최대한 노력해도 뭐가 잘 안 돼요. 아무리 뭐뭐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뭐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자, 저절로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 스스로 또는 일부러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서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열린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다음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그림 이것을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했다. 1번 전시회, 2번 뮤지컬, 3번 연주회, 4번 콘서트. 자, 다음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그림 무엇을 관람하다는 여러분 가서 보다, 구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했다, 미리 표를 샀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림이에요. 그림. 자, 그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시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표를 예매했다, 미리 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뮤지컬은 연극인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연극을 뮤지컬이라고 하고요. 연주회는 악기를 연주하죠. 피아노 연주회, 바이올린 연주회고요. 콘서트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1번 복사하고, 2번 제출하고, 3번 작성하고, 4번 기여하고.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다. 쓰다와 의미가 비슷한 것을 찾는 것이니까요. 자, 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네, 작성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작성하고입니다. 작성하다는 문서, 서류, 원고를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다의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하다는 문서, 그림, 사진을 복사기를 이용해서 같은 크기로 또는 축소, 확대하여 복제하다의 의미가 있어서 프린트하다, 복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하다는 어떤 것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서류를 내다, 서류를 제출하다 사용하고요. 기여하다는 도움이 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에 도움이 되다, 기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쓰다의 의미로 작성하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줄지 않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1번 감소하지, 2번 상승하지, 3번 소비하지, 4번 증가하지. 자, 뭘까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에 대한 어떤 느낌을 말할 때 물건이 잘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돈을 잘 벌지 못해서 물건을 잘 사지 않고 또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경기가 침체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잘 쓰지 않고 또 취업이 잘 안 돼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그런 얘기예요. 지속되면서 실업률, 자, 실업률은 취업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 몇 %가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줄지 않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줄다 하고
비슷한 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감소하지. 1번이 답이죠. 자, 줄다. 어떤 것이 줄어들다. 비슷한 말 감소하다가 있네요. 자, 상승하다는 오르다의 의미고요. 물가가 상승하다, 뭐 가격이 상승하다 얘기하고요. 자, 소비하다는 어떤 것을 사용하다, 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돈을 내고 사서 그것을 사용하다, 쓰다 이런 의미로 소비하다 사용하고요. 증가하다는 어떤 것이 이제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6번에는 비슷한, 의미가 비슷한 것은 감소하다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서 11번은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엘리나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것, 괄호, 힘들지 않아요. 자,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힘들지 않아요. 그런 얘기죠. 보통 한국어를 잘 모르면 한국 생활이 어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예외적으로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래서 예외를 나타내는 문법 4번의 치고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치고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외가 없다. 그럴 때 써요. 예외 없음일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처럼 예외일 때 사용합니다. 예외일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모르면 사실 한국 생활이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힘들지 않아요.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다가 동사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기 위해서 는 것을 사용해서 잘 모르는 것치고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했네요. 자, 그러면 예외 없음으로도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모두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들 치고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 모든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외가 없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의 치고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이번 여름 휴가 때 부산에 갈까요? 휴가 때는 길도 복잡하다. 사람도 많으니까 다음에 갑시다. 자, 길도 복잡하다. 와, 사람도 많다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자, 복잡한 대신에 복잡한 데다가 복잡한 척하고 복잡한 나머지 나오는데요. 자, 휴가 때 길이 복잡해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앞에 하나 그리고 뒤에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죠. 나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다음에 갑시다. 이런 의미라서 2번에 복잡한 데다가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 은데다가 는데다가는 앞의 상황에 다른 상황이 더해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해지다, 그러니까 플러스 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동사는 현재일 때 는 데다가를 사용하고요. 과거일 때는 은 데다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일 때는 동사에 은 데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형용사는 은 데다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복잡하다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 복잡하다 형용사여서 받침 없으니까 니은 쓰고 복잡한 데다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비가 와도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나요? 특별한 일이 없다. 비가 와도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비가 와도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비가 와도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의미니까 앞부분이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을 쓰면 되는데, 자, 특별한 일이 없다, 없으면의 조건을 사용하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에 음연이 없어요. 비슷한 문법 뭐가 있냐면요. 는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비가 와도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정, 계획대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없는 한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는 한은 보통 동사하고 결합을 하고요. 여기서처럼 없다 또는 있다 하고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있는 한, 없는 한, 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동사와 결합하며 앞에 부분이 뒤에 부분의 조건이 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건이 됨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시험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좀 알다 또는 알리다 주세요 나와 있네요. 자, 다음 시험은 내년 1월에 있어요. 자, 1번하고 3번은 기본형이 알다이고요. 2번하고 4번은 기본형이 알리다입니다. 알리다. 자, 이 사람은 다음 시험 날짜, 시험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알게 하다. 그런 의미, 알게 하다의 의미로 사동사 알리다를 써야 됩니다. 알리다 주세요. 사동사죠. 어떤 것을 시키다. 그런 의미. 그래서 알게 하다.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알리다를 써야 되고요.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인데요. 뒤에가 주세요가 나왔고 알리다는 사동사,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부탁할 때 동사에 해 주세요를 사용하죠. 언제? 부탁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알게 하다, 알리다라는 사동사에다가 이니까 주세요를 써서 려 줄어들죠. 그래서 알려주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민수 씨는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자, 질문이 민수 씨가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자, 지금 민수 씨는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녔어요 일 거예요. 다녔어요의 의미를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자, 1번 다니네요. 네요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느낌을 감탄하면서 말할 때 쓰거든요. 근데 현재로 썼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네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쓸 수가 없고요. 자, 2번 다녔잖아요는 자, 일단 과거예요. 그거는 적절하고요. 다녔어요. 그런 얘기고 잖아요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요.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거나 또는 상대방이 들었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알려줄 때 사용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줘요. 2번이죠.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거나 또는 다시 알려줄 때 기억을 못하면 다시 알려줘요. 그래서 민수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닌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을 뻔했어요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거의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럴 때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얘기하죠. 자, 다니기로 했어요. 기로했어요. 기로했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약속하다 또는 어떤 것을 계획했다 또 뭐 어떤 것을 결정했다 이럴 때 사용하죠. 그래서 친구와 뭐 등산을 갑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말하죠. 그래서 동사 기로했다도 이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11번은 그래서 답은 2번에 다녔잖아요가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6번까지는요.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로 뜻이 같은 문장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법을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12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사 매출이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자, 다시피 하고 같은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매출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물건 등을 내다가 팔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걸 매출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건을 팔아서 수입이 작년보다 상승, 올랐다, 증가했다 그런 얘기죠. 자, 1번 여러분도 아셔야 회사 매출이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2번 여러분도 아시더니 회사 매출이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3번 여러분도 아시기는커녕 회사 매출이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4번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회사 매출이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자, 이 동사 다시피는요. 동사와 결합하며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거나 지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여서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다에다가 다시피 써서 여기는 높임말을 썼어요. 알다에다가 높임말 시하고 다시피 썼는데요. 받침 리을이 뒤에 시옷을 만나면 리을이 없어져요. 탈락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고요. 듣다시피, 뭐 보다시피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알다시피, 뭐 듣다시피 해서 네가 본 것처럼, 네가 들은 것처럼, 네가 아는 것처럼 해서 아는 것과 같이 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이번 휴가에 아이들과 바다에 가기로 했어요. 1번, 이번 휴가에 아이들과 바다에 갔어요. 2번, 이번 휴가에 아이들과 바다에 가곤 했어요. 3번, 이번 휴가에 아이들과 바다에 간 줄 알았어요. 4번, 이번 휴가에 아이들과 바다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 여기 가기로 했어요. 이거는 동사 기로 했다 해서 계획을 했다, 약속을 했다, 어떤 것을 결정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4번에 이번 휴가에 아이들과 바다에 가기로 뭐 했어요?
결정했어요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번 휴가에 아이들과 바다에 갈 거예요 해서 계획, 갈 거예요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갔어요, 과거여서 안 되고요. 틀렸고. 자, 가곤 했어요. 곤 했다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했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반복했어요. 곤 했다 사용하니까 안 되고요. 간 줄 알았어요는 갔다고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심한 안개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번. 심한 안개라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번. 심한 안개치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3번. 심한 안개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4번. 심한 안개인데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 여기서는 로 인해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명사에 받침이 있어요. 으로. 받침이 없어요. 로 인해 하면 명사하고 결합을 하고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원인,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뉴스 듣다 보면 으로 인해 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원인, 이유의 문법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원인인 이유의 문법은 3번이죠. 3번. 심한 안개 때문에. 자, 때문에가 이유죠. 그래서 심한 안개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빙빙 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안 아픈 척 했다. 자, 같은 문장을 고르는 건데요. 자, 1번. 빙빙 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다행히 안 아팠다. 2번. 빙빙 씨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많이 아파서 아파했다. 3번. 빙빙 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안 아팠지만 아프다고 했다. 4번. 빙빙 씨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팠는데 안 아픈 것처럼 행동했다. 자, 여기서는 은척하다가 어떤 문법인지를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은척하다, 은척했다. 동사는 현재일 때는 는, 과거일 때는 은 해서 는척했다, 은척했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거짓으로 행동하다, 거짓으로 꾸미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아픈 척했다 말했으니까요. 사실은 아팠어요. 사실은 아팠어요. 하지만 거짓으로 행동했어요. 안 아파. 거짓으로 안 아파.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빙빙 씨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팠어요. 아팠는데 안 아픈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럴 때 안 아픈 척 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보면 다행히 안 아팠다. 아니죠. 아팠어요. 자, 2번은 계단에서 넘어져서 많이 아파서 아파했다. 아니, 아파하지 않았어요. 3번은 빙빙 씨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안 아팠지만 그렇지 않죠. 아팠어요. 반대로 안 아프다고 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저는 제주도에 한 번 가봤어요. 1번.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2번. 저는 제주도에 많이 갔어요. 3번. 저는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4번. 저는 제주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자, 가봤어요가 경험을 했어요의 의미입니다.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동사에 해 봤어요 사용하면 동사를 했어요. 경험이 있어요의 의미입니다.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경험이 있어요. 이걸 한번 봅시다. 자, 1번.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아니죠.
한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갔어요. 그런 얘기죠. 자, 저는 제주도에 많이 갔어요. 많이가 틀렸고요. 한 번 갔어요. 한 번. 저는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동사에 적이 있다는 동사를 한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죠. 동사를 한 경험이 있다. 은적이 있다. 은적이 없다는 경험이 없다. 그래서 답은 저는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입니다. 자, 4번은 저는 제주도에 한 번도 안 갔어요니까 자, 이 사람은 제주도에 간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틀렸죠. 답은 3번 저는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저희 집은 화장실에 변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너무 자주 뭐뭐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조심하지만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펌프질을 하고 변기를 뚫는 세제를 사용해 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셉니다. 2번 막힙니다. 3번 잠깁니다. 4번 깨집니다. 자, 알맞은 동사를 구하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보면 화장실에 변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 변기가 자주 뭐뭐 합니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펌프질을 하고 변기를 뚫는 세제를 사용해 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자, 변기를 뚫어요. 그리고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변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막힙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세다는 어떤 틈이나 구멍에서 물이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잠기다는 물속에 어떤 물체가 넣어지거나 가라앉게 되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서 물에 꽉 차게 되어 잠기다 말하고요. 자, 깨지다는 어떤 물건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깨지다, 뭐 유리컵이 깨지다, 유리창이 깨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17번에는 2번에 막힙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의 기억,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기억이 너무 많이 들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의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방 안의 온도를 조금 내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이번 달처럼 많이 나오지 않게 니은한다. 자, 볼까요? 자,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기억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 그런 것 같다 말했어요. 자,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 이것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데 드는 비용, 난방비죠, 난방비. 그래서 기억에는 1번, 3번 난방비가 맞겠습니다. 자, 통신비는 여러분 핸드폰 요금을 사용하고 내는 돈, 인터넷을 사용하고 내는 돈이죠. 그래서 통신비는 뭐 휴대전화, 핸드폰 요금 또는 인터넷 요금인 거죠. 인터넷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통신비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는 방 안의 온도를 조금 내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그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이번 달처럼 많이 나오지 않게 절약하다, 적립하다. 뭐가 맞을까요? 아끼다, 절약하다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둘 다 맞는 것 1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적립하다는 보통 포인트를 쌓다 말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적립하다 이렇게 말하죠. 포인트.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자,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등을 꼽을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채소, 과일 등 소포장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했고 소형 가전제품, 소형 주택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1. 독거노인이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했다. 2. 소포장 상품이 증가해서 1인 가구가 증가했다. 3. 정부는 혼자 사는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줄어들 것이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해요. 집에서 한 명만 살아요? 혼자 살아요? 1인 가구라고 하죠. 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했다. 30% 정도로 나타났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1인 가구 증가 원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예전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살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이혼율의 증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세 번째는 고령화. 고령화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고령화 등이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채소, 과일 등 소포장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소포장은 작은 단위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나나를 한 송이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 가보시면 그 바나나 2개 뭐 이렇게 포장해서 팔아요. 그래서 작게 포장해서 파는 걸 말하죠. 그리고 소형 가전제품, 밥통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도 작은 제품들이 나오고요. 소형 주택, 1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방 하나, 원룸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그러니까 집을 구해서 사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이런 것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급하다. 시급하다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하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1번. 독거노인이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했다. 이건 틀렸죠. 자, 1인 가구가 30%를 차지했는데요. 자, 1인 가구가 30%예요. 이거는 독거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니까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혼자 사는 청년 또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독거노인만 30%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소포장 상품이 증가해서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이것도 틀렸죠. 반대죠.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소포장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네요. 자, 3번 정부는 혼자 사는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자, 요거는 내용이 나왔어요. 보시면 정부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맞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줄어들 것이다. 아니죠. 가치관의 변화에서 뭐 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 했으니까 줄어들 것이다 아니고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춘곤증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대체로 봄에는 보통 때보다 비타민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한데 오래 자는 것보다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말했어요. 자, 1번 스트레칭은 춘곤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2번 하루에 5시간 정도 푹 자면 충분하다. 3번 운동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는 춘곤증이 나왔어요. 춘곤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겠는데요. 자, 춘곤증의 춘은 봄이라는 거예요. 봄. 봄에 다른 계절보다 봄철에 나른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증상을 말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춘곤증을 예방하려면 자, 평소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스트레칭은 춘곤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자, 이거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두세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자,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은 하루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은데 두세 시간마다 뭘 해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스트레칭은 춘곤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3번, 4번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 하루에 5시간 정도 푹 자면 충분하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 보면요. 수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죠. 수면, 잠을 말해요.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한데 오래 자는 것보다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했어요. 근데 5시간이 아니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운동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이거 첫 번째 줄 보세요.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오래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해야 된다. 얘기했죠. 자, 4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렸죠. 자, 대체로 봄에는 보통 때보다 비타민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다 틀렸고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22번 문제는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각각 대답하는 문제예요. 자,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주사회연구소에서 인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시장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하여 38.3%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소통 능력, 도덕성, 판단력과 추진력 순이었으며 참신성과 정치 감각이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인주사회연구소 이상희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1번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제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제목하면 이 글을 왜 썼어요? 주제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2번 차기 시장에게 필요한 자질, 3번 소통 능력을 갖춘 시장의 필요성, 4번 인주시민들의 설문조사 참여율.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차기 하면 다음이라는 거예요. 다음번.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해서 다음에 시장에 뽑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자질하면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시장이 될 사람이 갖춰야 하는 어떤 능력, 실력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차기 시장에게 필요한 자질. 다음 시장은 어떤 능력, 어떤 실력 또는 어떤 성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1번 한 달 후에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2번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 3번 이상희 소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선호한다. 4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소통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 선거가 지금이에요. 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어디로? 한 달 앞으로. 한 달.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니까 자, 지금부터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이게 정답이죠. 답은 1번이죠. 자, 2번부터 어떻게 틀렸는지 볼게요. 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38.3%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행정 경험과 전문성. 시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행정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정치나 어떤 공무원들이 하는 일,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 행정 경험이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말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순서대로예요. 두 번째가 소통 능력, 세 번째가 도덕성, 네 번째가 판단력과 추진력, 그 다음 다섯 번째 참신성은 새롭다 그 말이에요. 참신성과 정치 감각하면 참신성하면 뭔가 어떤 것이 새롭다 그런 얘기예요. 자, 2번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 자, 새로운 사람은 참신성이죠. 참신성. 자, 참신성은 5위였고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1위였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죠. 반대죠. 새로운 사람보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자, 3번 이상희 소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선호한다. 선호하다는 더 좋아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이상희 소장의 의견이 아니고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이 시민들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이상희 소장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4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소통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 도덕성은 3위고요. 소통 능력이 2위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통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이 왔다 갔다 교환이 되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자의 자질은 여러분 쓰기나 말하기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좀 어렵긴 해요. 행정 경험, 전문성, 소통 능력, 도덕성, 판단력, 추진력, 참신성, 정치 감각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쓰기나 말하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지도자의 자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52시간이다. 2번 최근 직장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작은 행복보다는 큰 행복이다. 3번 사회적인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4번 요즘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만 성공이라고 여긴다. 자, 이거는 그 문화와 정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3단계, 4단계의 문화와 정보 내용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한국의 근로자의 주당하면 일주일에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자,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최소 52시간이다. 최소가 틀렸죠. 최대 52시간입니다. 많이 근무하면 5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8시간씩 보통 근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며칠 동안 일하냐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하죠. 그래서 보통 4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회사에 일이 많다. 그래서 추가 근무를 할 때는 추가 근무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40시간에다가 12시간에서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자, 2번. 최근 직장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작은 행복보다는 큰 성공이다. 예전에는 큰 성공을 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작은 행복의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정보 보시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전에는 내가 회사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이런 것들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소소하다. 소소하다는 작다, 사소하다 그 말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것. 그럴 때 나는 행복하다. 월화수목금 일하지만 주말에는 나는 캠핑을 가서 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면 과거에는 큰 성공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작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사회적인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3번이 답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4번 요즘은 직장에서 승진하다. 직원이었다가 대리였다가 부장이 되거나 이런 것들 위로 올라가는 걸 승진하다 말하죠. 자, 높은 연봉을 받는 것만 성공이라고 여긴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경범죄가 아닌 것은 1번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다. 2번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탔다. 3번 술을 마시고 취해서 소란을 피웠다. 4번 다른 사람의 차에 광고물을 붙였다. 자, 경범죄 하면요. 이게 가볍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범죄,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자, 근데 다음 중에서 경범죄가 아닌 것을 냈으니까 경범죄가 아닌 것을 골라봅시다. 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다. 이거 경범죄죠. 그래서 범칙금 같은 걸 낼 수가 있습니다. 2번,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탔다. 이건 경범죄가 아니죠. 헬멧, 그 오토바이를 탈 때 쓰는 모자예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탔다. 이거는 규칙을 잘 지킨 거죠. 자, 3번 술을 마시고 취해서 소란을 피웠다. 소란을 피우다는 시끄럽게 하다 그 말이에요. 자,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어요. 이것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에 광고물을 붙였다. 이것도 경범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닙니다. 자,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빈집에 들어가요. 이것도 경범죄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를 해요. 119, 112에 거짓으로 신고를 해요. 이것도 경범죄고요. 자, 길거리에서 소변을 봐요. 이것도 경범죄입니다. 길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가,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무료로 고칠 수 있나요? 나, 보증기간 내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 무엇이 가능하지만 고객님의 실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 1번 수수료, 2번 무상수리, 3번 출장 서비스, 4번 서비스 센터 방문. 자, 가의 질문을 보세요.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무료로 고칠 수 있나요? 자, 무료로 고쳐요 질문했어요. 대답, 보증기간 내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하지만 고객님의 실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것은 유상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고객님이 실수를 하면 돈을 내고 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은 돈을 내지 않고 수리해요. 뭐예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담을 받으려면 1345로 전화를 하면 된다. 2번 소비자의 고충을 듣고 피해 구제를 도와준다. 3번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담을 할 수도 있다. 4번 소비자의 편에서 상담을 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준다. 자,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자, 상담을 받으려면 몇 번으로 전화해야 돼요? 소비자 상담센터는 1372번이죠. 자, 1345는 여러분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전화번호예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죠. 여러분이 출입국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할 때 1345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고충. 고충은 여러분 고민, 문제, 어려움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고충을 듣고 피해 구제를 도와준다. 맞죠? 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담을 할 수도 있다. 네,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1372로 전화를 해도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거기에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소비자의 편에서 상담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준다. 네, 소비자를 대신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26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 중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 2번 식사할 때 한 손으로 그릇을 들고 먹는다.
3번 어른과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신다. 4번 아이가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한다. 자,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렇지 않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죠. 자, 2번 식사할 때 한 손으로 그릇을 들고 먹는다. 아니요, 들고 먹으면 안 되고 그릇을 놓고 먹어야 합니다. 자, 3번 어른과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신다. 이게 맞죠.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마십니다. 자, 4번 아이가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한다. 틀렸죠.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죠. 어른이 먼저. 그래서 옳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자, 답이 하나예요. 공통이니까 같은 어휘를 고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함께 사용하는 임대주택으로 최근에 젊은 세대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에서는 거실이나 주방은 같이 사용하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도 가질 수 있다.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월세가 주변 집세보다 저렴하면서 계약 기간도 최소 1개월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주택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함께 사용해요. 다른 사람들과 집을 함께 사용하는 임대주택, 빌려서 사용하는 주택이고요. 자, 거실이나 주방은 같이 사용하지만 방, 각자 독립된 공간도 가질 수 있어요. 자,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공유주택. 다른 사람과 함께 집을 사용해요. 뭐예요? 4번의 공유주택이 되겠습니다. 공유주택은 거실이나 주방은 같이 사용하고요. 방은 내가 따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거는 좋은 점이 집세가 저렴해요. 싸고 계약 기간도 최소 1개월부터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의 공유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간평가 준비에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3회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